다음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어제 공부한 내용 중에서 전화하다가 갑자기 반말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고, 그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으로나 교육, 그다음에 인간관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존댓말과 반말이 영향을 미치는데, 외국어를 배우는 관점에서 존댓말과 반말을 보면 조금 더 관점이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외국어를 배우는 관점에서 반말과 한국 문화, 또는 뭐 역사,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우선 한국어의 반말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반말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존댓말이 그냥 없다 그러면은 반말이 반말일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반말만 쓰던 시대가 있지 않았을까? 역사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데 말이라는 건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그게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친한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는 어, 진짜로 뭐 부모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상당히 좀 격차가 큰 사람한테는 존댓말을 하지만 심지어는 형제들 사이에도, 그다음에 친구, 또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상에서는 반말을 많이 써요. 어떤 그 직원 사이에도, 물론 계층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어 사용을 할 때, 아, 존댓말보다는 반말이 더 빈도수가 높이 나타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 한국에서 생활하면 존댓말을 많이 들을까, 반말을 많이 들을까? 궁극적으로는 반말을 많이 듣게 돼 있다. 더군다나 한국 사회에서 일을 하면 누가 존댓말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또는 존댓말을 배우기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존댓말이라는 거는 더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거니까. 또 관계도 필요하고. 물론 내가 그 어느 친구한테 한국어를 표현할 때는 요체로 표현해라. 그게 그냥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야 좀 한국 사람과 부드럽게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한국어를 접해서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말을 나도 상대방한테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편적인 외국어 기준으로 보면 내가 베트남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이러는 동안에 느끼는 거는, 영어에는 일단 우주, 푸주, 플리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뉘앙스가 가진 좀 존대적인, 뭐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에, 높임말이라는 개념이 없고 존댓말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거기에 반말이 있다? 그럼 영어에 반말이 있어요? 그냥 영어는 영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댓말 반말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일단 인정을 해버리고 그냥 영어는 영어일 뿐이야. 그러면 영어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유럽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 역시도 비슷할 거예요. 존댓말 반말이 없는 거야, 서로. 베트남어는 어떠냐? 아직 내가 베트남어를 잘 이해하진 못하지만 언어 교환 친구, 한국어를 6년 배운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베트남어에 딱히 존댓말이, 그러니까 존댓말이 있고 반말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 그는 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고 좀 깊이 있게 느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언어를 많이 알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너 왜 반말이야?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쉬운 싸움거리인데, 내가 베트남에 이렇게 겨울에 있어가면서, 한 8년 있어가면서,
싸움의 대상이 말 때문에 싸우는 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거야. 너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기분 나쁘고 그냥 어떤 문제 때문에 막 싸우는 거죠. 근데 싸우는 것도 소리가 엄청 커요. 근데 왜 이게 좀 뭐하냐면 원래 우리가 그냥 일반 언어는 톤이 높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냥 반말이라는 말 표현도 보면 톤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존댓말을 반말처럼 톤을 높게 하기에는 좀 그렇죠. 공손하게 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차이점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사실은 한 번 얘기할 게 아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다뤄봐야 되겠다. 앞으로 미래에 다문화 사회, 국제 사회, 서로 외국인과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사회에서 과연 한국어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과연 한국어의 존댓말과 반말에 대한 어떤 그 특징을 다른 외국어, 영어나 베트남어나 뭐 중국어나 일본어는 좀 모르겠어요. 일본어에 존댓말 반말이 있는지. 어쨌든 그런 언어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의 선택은 뭐가 돼야 되느냐. 아, 그게 장벽일 수 있지 않을까, 미래 사회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그러니까 반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평상어다. 그 자체가. 오히려 존댓말이 특이한 경우다. 근데 지금은, 아, 존댓말이 주가 되는 시대로 가는 것 같다거나, 그래요. 왜냐하면 뭐 보편적으로 존댓말을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 반말을 쓰자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반말을 쓰게 돼 있어요. 한국 사회는 어떤 측면에서 그 어떤 모임, 어떤 가족, 그다음에 친해지면 반말을 쓰니까 일단 그리고 사회 구성 차원에서도 뭐 직장 상하 관계나 이런 측면에서 선후배 관계나 이런 측면에서 뭐 일반적으로 어른이 돼서는 좀 존댓말을 쓰는 경우도 많지만 반말 위주로 가니까 하지만 이 문화적 특징 때문에 워낙 거부감이 심해서 반말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심해요. 한국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반말하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모르는 사람이 반말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심지어 그 언어 교환 친구인 외국 사람도 반말을 듣고서 아, 나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반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반말에 대해서 모르는 외국 사람들, 쉽게 말하면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반말하면서도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가질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부분이 또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디다 대고 반말해? 이거. 왜요? 왜? 뭐 이런 식의 어떤 또 영화나 이런 거에 많이 등장을 하는 어떤 대사인데 그래서 한국말 자체가 사실은 좀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외국어 기준으로,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때 반말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내용으로 오늘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오케이. 이 반말에 대한 부분이 좀 흥미가 있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하네요. 왜냐하면 일단은 만약에 외국 사람이 아,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와요. 그 일하는 장소에는 뭐 농촌에 가서 일하든 어촌에 가서 일하든 공장에서 일하든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 일을 할 확률이 한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학교 생활을 하면 또 학교는 학교대로 또 선후배 관계가 있고 그 언어적인 장벽이 이제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한국 거를 알아들은 경우에 대해서 그, 음, 반말을 쓴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반말만 알아듣는 거예요. 존댓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 테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
일반적으로 보면, 어, 그 외국에 어떻게 온 사람들이 내가 존댓말을 하고 친절하게 얘기하면 대화를 잘 하는 편인데 내가 반말을 하면 대화를 잘 안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도 반말밖에 할 줄 몰라요. 존댓말을 잘 할 줄 몰라. 말하면 벌써 그 기분 나빠할 거라는 걸 안다거나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서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말을 잘 안 한다. 알아들어. 말을 잘 안 해. 그 부분이 이제, 오히려, 이제, 표현을 안 하면 말을 쉽게 못 배우는 거죠. 그럼 아예 처음부터, 야, 너 우리 그냥 비슷한 나이니까 반말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Translate into English and Vietnamese above.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언어 활동이라는 게 들은 대로 말하지, 내가 그 언어를 배워가면서 너 존댓말 써 이러면 존댓말을 쓸 줄을 알아야 존댓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는 아닌 거예요. 존댓말 쓰는 자체가 언어에 대한 어떤 능력이 타고나지 않는 이상.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사회성에서, 한국 사회에서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서 외국인한테 반말을 하고, 너는 존댓말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존댓말을 쓸 줄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존댓말 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표현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 과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어는 그냥 같은 집, 집단에서 사용이 되면 반말을 써도 된다. 반말이라는 개념을 좀 걷어내면 그냥 한국어는 한국어일 뿐이다. 그러니까 반말과 존댓말을 걷어내면 그냥 한국식 표현은 이거야. 어,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워낙 나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너무 이, 그, 언어적인 어떤 정서 이런 부분이 고착이 돼 있어서 쉽지는 않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은 아마 10년 가지고도 안 될 것 같고 한 100년 정도 놓고 봐야 될 상황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언어가 변하는 거는 아마도 어,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시대 기준으로 보면 아마도 이 존댓말 반말에 대한 문제가 조금 클 테고 좀 어린 친구들 기준으로 보면 존댓말 반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까지 또 크게 작용을 할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SNS를 사용을 해가면서 짧게 얘기하고 그렇게 뭐 등등등. 하여튼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한국어의 존댓말, 반말에 대한 교찰, 어제 공부한 내용. 전체 요지는 한국어의 존댓말과 반말은 단순한 말투 차이를 넘어 사회적 관계, 교육, 갈등, 외국어 학습 경험에 큰 영향을 준다. 외국어 학습자의 관점에서 이 체계는 혼란과 문화적 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깊이 있게 설명, 교육할 필요가 있다. 핵심 관찰. 한국 사회에서는 존댓말과 반말이 공존하며 상황 관계에 따라 사용이 달라진다. 일상 빈도는 반말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친구, 친밀한 동료 등.
반대로 공식적 상황이나 나의 지위차가 크면 존댓말 사용이 요구된다. 많은 외국인 학습자는 언제 존댓말을 써야 하는지, 누가 먼저 반말 전환을 허락하는지를 배우기 어렵다. 반말 사용 때문에 감정적 마찰 싸움, 유괴감이 자주 발생한다. 한국인끼리도 외국인과의 교류에서도 문제가 된다. 역사적 비교 언어적 관점, 과거에는 반말이 더 보편적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존댓말이 상대적으로 발달하거나 규범화된 시기가 존재했을 수 있다. 영어 등 많은 서구어에는 한국식 존댓말, 반말 체계가 부재하므로 외국인은 영어는 영어일 뿐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한다. 음,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등과의 비교는 아직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나 일본어는 존댓말 체계 전제, 그런가? 언어별 차이가 학습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 외국어 학습 관점의 시사점. 외국인 학습자는 받은 표현을 그대로 되돌려 말하는 경향이 있어 무심코 반말을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오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존댓말 교육은 단순 문법보다 관계, 맥락, 사회적 규범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국어 교수 교재는 언어적 형태, 사회적 사용 규범, 언제 누구에게 어떤 톤으로 규범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 실무, 다문화 사회에서 한국어 확산을 고려하면 존댓말, 반말 체계는 언어적 장벽 또는 문화적 진입점이 된다. 추가 관찰, 톤 표현의 차이. 반말을 대체로 톤이 높고 직설적인 경우가 많아 더 강하게 들린다. 존댓말은 공손함을 표현하기 위해 톤 조절이 필요하다고 단순히 어휘만 바꾼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어미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어쨌든 음, 반말 쓰는 것보다는 더 거부감을 없앨 수는 있다. 제안, 향후 다룰 주제, 외국어 학습자를 위한 실전 지침서, 처음 만난 사람 존댓말 기본 친해지면 상대가 먼저 허락하면 반말 전환 등 구체 사례 제시한다. 언어별,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등 존대 체계 비교 연구 및 교육용 자료를 개발한다. 역사적 관점에서의 언어 변환, 반말, 존댓말 중심으로의 전환 여부 탐구한다. 다문화 국제 환경에서 사회적 수용성 향상 방법, 의 문화 안내, 역할극 연습, 상황별 템플릿 등 통화 중 겹쳐 풀어. 오케이. 여기까지.